정말 안타깝게도 진정이 되는 것처럼 보였었던 러시아 사태가 다시 한번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죠. 바로 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교전을 벌인 데 이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일단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긴장 국면이 해소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언제쯤이나 돼서야 해당 사태가 완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러시아 사태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오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가 전부 다 낮아빠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가 중심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2%가량 하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S&P 500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도 당연히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한때 4만 달러 선까지 밀렸었는데 4만 1167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기분 좋은 주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후 파이낸스에 의하면은 다음 주에 바이든 정부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드디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부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불리한 조항들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불리한 조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의원들 그리고 산업 대표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맞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의 비트코인 변동성은 예상을 할 수밖에는 없겠죠. 다음으로 해서 미국의 상원의원 3명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대응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은 중미에서 취약한 미국 무역 파트너의 경제적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일으킨다. 이와 같은 정책은 중국과 같은 사악한 행위자들과 조직된 범죄 조직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비트코인 금지했는데 뭔 개소리를 하는 것인지.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어가기를 우리의 초당적인 입법은 엘살바도르의 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완화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미국에서 무슨 권리로 엘살바도르의 정책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러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맞받아칩니다. 해당 상원 의원들을 부머라고 부르면서 부머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꼰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꼰대들, 당신들은 엘살바도르 같은 독립국가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엘살바도르는 당신들의 식민지도 아니고 앞마당 멀티도 아니다. 당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라고 당당하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권 추가 발행을 통해서 4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이 뭐라 하든 IMF가 지랄을 하든 엘살바도르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미국에서는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헤지펀드나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을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4분기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 공개를 들여다봤더니 해당 보고서들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한 횟수가 158% 증가한 155회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미국 기관들이나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만큼의 관심을 더욱더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불같이 번져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지금 현재 시끌시끌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의회가 암호화폐 합법화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합법으로 취급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와 같은 소식이 트위터에서도 한창 돌긴 했었으나 아직까지 100% 공식적인 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비슷한 기사가 지난해 9월 8일자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지금 당장 이것이 어느 정도 공식적인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화폐 취급을 받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대형 은행 블랙시 트레이드 앤 디벨롭먼트 뱅크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자산 규모가 34억 5천만 유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해당 은행에서 최근에 밝히기를 비트코인은 통제될 수 없으며 금지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열풍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럽의 정치인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우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벨기에 하원 의원인 크리스토프 드 뷰켈라르는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를 유럽의 최대 리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도시 및 국가 행정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만약에 유럽이 해당 업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및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탐탁치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다가 최근에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어째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쳤었던 톰 에머 하원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서 확실히 밝히기를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시장 내 사기 및 조작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기는 지가 제일 많이 치면서 여기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독일의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1세기에 새로운 금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을 성병에 비유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악담을 퍼부었었던 찰리 먼거. 자, 그런데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도 대놓고 싸가지 없게 면박을 준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2009년도에 점심 식사를 찰리 먼거와 같은 자리에서 할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찰리 먼거는 일론 머스크를 눈앞에다 대놓고 하는 말이 테슬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그런 신랄한 발언이 자신을 슬프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래 찰리 먼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발언을 수용하겠어. 당신의 비판을 내가 인정하겠지만은 낮은 성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테슬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가치가 있다라고 먼거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테슬라 대박 나면서 2020년 7월 일론 머스크는 찰리 먼거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보다도 돈을 더욱더 많이 벌게 되면서 세계 최고 부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찰리 먼거의 말을 듣고 테슬라 사업을 포기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 및 스타링크 같은 프로젝트들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무시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비트코인까지 이들은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요주의 인물들 찰리 먼거에서 게리 겐슬러까지 심슨에 나온 것과 똑같이들 생겼다라고 하는데 정말 닮았죠? 이 재미난 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케이블 방송사인 HBO 맥스에서 엘살바도르에 있는 비트코인 비치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광고판은 케냐에 있는 비트코인 광고판이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케냐도 비트코인 가지아라고 외쳐보는데 단기적으로 가격은 가자라고 외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미국 증시와 함께 더불어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비트코인 인모탈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41,500달러 아래로 내려와 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35,00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 주고 계속해서 밀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결국 위로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밑에 구간 바닥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하방 예측 가격과 같은 경우는 38,25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자, 그 다음으로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정말 32,000달러가 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6,000달러 위에서 반드시 지지를 받고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37,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죠. 자, 일단 다음 주에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며 미국 증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 가지로 좀 머리가 아프지만은 계속해서 기다려보고 있다가 대응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최근 가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일 주소수가 167% 급등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졌었다라고 하고, 다음으로는 샌드박스에 관련된 소식들이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스눕독이 다가오는 2월 22일 샌드박스에서 첫 아바타들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다음으로 샌드박스가 체인게임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NFT 상호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난히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샌드박스, 과연 나중에 가격도 그만큼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는 이런저런 소식들,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죽박죽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 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